네, 안녕하세요.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길 더뉴에버 학원의 알차고 간략한 뉴스, 알간모르간 6월 두 번째 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육 기사를 고르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 힘들다기보다는 뭐랄까요? 6월 9일이 모의고사 본 날이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주간이면 거의 다 뉴스가 뭐겠어요. 뭐 이번 모의고사 뭐 난이도가 어땠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어땠고 영어가 어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N수생들, 재수생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요.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나 뭐 유튜브 뭐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수능을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중간 평가로서 생각들 하시면 좋겠고, 수능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촬영을 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인천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원래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뭐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능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더뉴에버 수능 파이터, 더뉴에버 수능 파이터, 아니면 인천 부평 삼산동 영어학원 수능 파이터. 너무 길다. 수능 파이터만 쳐도 나오려나? 나중에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저도 제가 올리고 잘 안 봐가지고. 어쨌든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신문 기사입니다. 싱글생글이 아니군요. 제가 지금까지 싱글생글로 보면서 기사를 봤었는데 생글생글이구나. 저는 예전에 그 싱글, 벙글, 쇼 요거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 사이트가 SGS가 생글생글의 그 이니셜이군요. 참 별걸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어쨌든 한경.com의 한경신문의 싱글생글이 아니라 생글생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뭐 학습 진로 관련돼서는 좀 여러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목이 2023학년도 대입 전략, 서울대, 고대 교과평가 도입해도 수능 최상위권이 돼야 합니다. 주요 15개 대학 청시는 여전히 수능 100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내용이고요. 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가 있어서 넘어갈게요. 학습 효과가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지난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설명을 안 해도 굉장히 좋네요. 학습 효과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40% 이상의 수능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부터 교과평가를 도입합니다라는 건데, 정시에 교과평가를 도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수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에 내신 성적, 그러니까 생기부를 조금은 반영할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좀 미리 선포라고 해야 됐나요? 예고를 하고 좀 많이 시끌벅적했었죠. 그래서 아니 수능이면 수능이지 뭐 내신 그러면 뭐 학생들은 뭐 얼마나 더 준비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나 면접을 보지 않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자소서나 면접을 보는 게. 그렇다 보니까 학교 입장으로서는 아니 수능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을 다 좀 보고 싶습니다라는 뭐 의견들이 뭐 이렇게 뭐 충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수능 60점 플러스 교과평가 40점의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고교별 2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데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현역생들은 어이구, 조금 그러네요. 자, 기존의 수능 100 일반 전형은 자, 1단계에서는 수능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플러스 교과평가 20%,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교과평가 40점, 그리고 20%, 요게 이제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는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대 교과평가는 내신 등급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뉘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학생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차에서는 그 수능 점수도 되게 중요한데 그 나머지 여기서는 40점과 그다음에 20% 같은 경우에는 딱 성적으로만 보는 거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볼 거니까 그럼 정성평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뭐냐면 내신 성적,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 그리고 교과목 이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A, B, C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각각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근데 서울대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평가자가 있어서 이거를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학생을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비중이지만 기본 점수를 고려해 보면은 적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적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영향이 적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윤의 경우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직윤의 경우 교과 평가 40점 중에 30점이 기본 점수래요. 그리고 10점을 등급 조합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중에서 30점은 기본 점수로 주고 이제 10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정성 평가로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전형 교과 평가 20점 중에서 15점은 기본 점수로 주고 5점은 또 차등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윤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기본 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차등 부여를 하는 거니까 기본 점수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뭐 격차가 많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능이 더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 사람이 또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좀 비판을 하는데 서울대 입시는 최상위권이 몰리다 보니 교과 평가 점수 1점 차이가 최종 당락에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은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과를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단지 수능 점수가 아니라 플러스 그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울대에서는 그 세부 특기 사항과 내신과 그리고 그 이수 단위를 본다고 하니까 1등급 학생들 중에서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거를 조금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상위권 고교 내신 2, 3등급 때 초중반 학생은 경쟁 구도는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2, 3등급을 신경 쓰지 마시고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수능 플러스 저기 정성평가 한답니다. 뭐 요 이야기입니다. 네. 학교나 학원에서 서울대학교를 쓰는 학생들이 뭐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2명 정도 네, 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울대나 이렇게 좀 높은 대학교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로운 거라서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고대가 2024학년도부터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고대가 왜 그랬을까요? 라는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고대는 왜 이걸 했을까요? 라는 거라서 좀 제목 보고 웃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부터예요. 2024학년도부터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을 하는 건데 여긴 보시면 수능 80과 학생부 교과 20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합니다. 여기는 아까 저기 서울대학교는 정성평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거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보다는 정량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점수에 대한 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할 테니 성적 안 되면은 웬만하면 지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요약을 해드리면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결론은 성적이 수능이 잘 나왔다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조금 안 나와도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되게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내신이 조금 낮아도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합격되는 케이스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4년도에서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수능도 보고 학생부 교과 20을 본다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능만 좀 잘 봤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속된 말로는 조금 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좀 피하는 성향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양상이 보일 것 같은데 눈치 싸움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성적이 조금 안 좋으면 내신 성적이 네, 지원을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뭐 읽어보시면은 고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점수 차이가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서울대에 비해서 그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요 대학교는 거의 그냥 정시로만 뽑으니까 네, 그냥 정시 파이터들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2023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조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공유를 풀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뭐 교육 제도가 어쨌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수능을 많이 본다고 하니까 수능 하셔야죠. 내신은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종합전형이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되니까 종합전형 절대로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막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항상 그러니까 팔랑귀가 되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 아이가 그러면 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유리한 학생인 건지 아니면 뭐 종합전형으로 하는 게 유리한 학생인 건지 아니면은 수능을 하는 게 유리한 학생인 건지 그러한 것들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로 알차고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초과돼서 제가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6월 둘째 주 알차고 간략한 뉴스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